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금일 달러에 대한 21년도 하락에 대한 요인 5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괜찮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죠.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근거를 베이스로 보는 시장인데, 지금 반박 근거하고 약세 근거가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약세 근거 위주로 체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두 이론에 대한 근거 자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세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고 앞으로 향후 가능성 자체가 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러화 약세에 대해서 요인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총 5가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달러와 반박 근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제 약세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커스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들어가기 앞서 일단 달러 자체가 이제 시티 쪽에서 21년 중 20%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는 했어요. 역대 이제 최악의 모멘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는데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 게 왜냐면은 기존 양적 완화랑은 이제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이제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이죠. 채권 매입 축소. 이 양보다 이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끌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가 됩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데 21년도에 이제 역사적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평가값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대한 근거. 1번.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쌍둥이 적자폭 확대. 사실 이제 달러 자체 발행량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채예요. 부채 따지면. 공급량을 늘리고 찍어내는 양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야지 양쪽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21년도를 앞두고 이제 재정 경상수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추이 자체를 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코스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와 연방 부채 규모는 기록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임. 그럼 달러 가치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어떻게 보면은 기록적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부채 자체가 계속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향후 방향성 자체가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계속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자, 미 연준 자체가 오늘도 전일 이제 파월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속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를 계속 국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미 연준이 추가 통화적 완화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미 도입했지만, 자, 연준이 상황에 따라 보유채권 만기 장기화 및 수익률 곡선 제한 정책 등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도 달러 약세 심리를 부추기고 있음. 자,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따른 약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정책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재정부에서 돈을 빌려줘야겠죠. 연준에.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연준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공급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 요인에 대한 모멘텀의 근거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순환 측면. 사실 이제 3번부터는 좀 다소 약하긴 한데 너무 초거시적이라 지금 경기 순환 측면 이제 상황에서 이제 팬더믹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 약세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락 요소, 하락 요소, 이제 하락 요소죠. 추가적으로 하락 요소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장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약세 국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4번, 이제 대체 자산에 대한 부상. 사실 이 부분은 좀 미약하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뭐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양적 완화의 시대니까,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약세 근거로 어떻게 보면은 대체 자산 자체가 부상되는 효과 자체가 맞물린 거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애매모호한 근거예요. 하지만 이제 근거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강세 이렇게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자체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1, 2, 3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고 최종 결론 자체는 뭐냐면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급락보다 최소 21년기 상반기 중 약세를 기록할 공산이 높고 이제 달러화 지수 낙폭은 5에서 10%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자, CT는 이제 20%에 대한 급락 자체를 예견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달러에 대한 대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 하락이 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프로테이 자체는 5에서 10% 정도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한 해 동안 이제 달러 자체가 급락에 대한 포커스도 포커스겠지만은 계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달러 추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선물 지수로 좀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증권사에서 이제 달러 차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 증권사별 다르니까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최근에 이제 부양 정책 자체가 좀 다소 스탑된 경향이 있어요. 스탑된 경향이 있습니다. 스탑된 경향이 있지만은, 어, 중장기적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지금 선물 지수 값으로 90일 단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양책이 쉬는 구간에서도 달러가 하락한다는 요인은 부양 결과를 꺼내버린다면은 엄청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관점에서 아직 모멘텀 자체가 한참 남아있다.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끌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이제 CT 쪽에서 얘기한 거는 기록적인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국면 자체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데 75에 대한 이탈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양 정책이 이어지는 한 이러한 약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쉬는 구간이 나오겠지만은 계속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방향성을 봐야지 수익 구조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락 구간 모멘텀은 어떠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돈을 푸는 의미적인 실행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향후. 제가 최근에 이제 달러에 대한 모멘텀 좀 확인을 하자 이 얘기를 좀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 이후에 사실 재매도 값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워낙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심값에서 다시 한번 더
재매도 구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때 유로에 대한 매수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유로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강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미국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양적 완화를 품고 있다고 하지만 달러가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열이 돼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경상 쌍둥이 이제 지수랑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근거 자체가 잘 나열되어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향후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이제 중장기적인 입장을 한 번 더 주시면은 큰 수익이 한 번 더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아직은 달러가 추가 하락이 베팅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취향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발표가 있는데 전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일 영상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 내용 담겨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시면은 데일리 차트 분석하고 이제 핫이슈 내용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